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김성수 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히말라야 등반 중에 숨진 원정 대원들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현재 네팔에 있는 수도 카트만두의 대학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안타까움을 죽음을 맞이한 원정 대원들 이제 한국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일단은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그곳의 날씨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시신은 모두 이제 다 수습을 한 상태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8구가 이제 카트만두로 이송되고 한 구는 그냥 인근 주민이라 지금 이송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원정대 시신은 네팔 현지에서 화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유골함 형태로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장례는 합동분향소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팔 현지가 그 전기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화장하는데도 좀 일정 시간 이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인들이 빠른 시간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염원하고 계실 텐데요. 유족들이 오늘 네팔로 출발한다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장 빠른 그런 시간에 그 현지에 가고 싶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오늘 오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대략 17명의 그 원정대원 유가족들과 그리고 또 이제 산업회 관계자들 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같이 가는데 사실은 유가족들이 더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비행기 표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지금 항공편 예약을 막 서두르고 있는데 산악회 관계자들 지인들도 표를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들이 선발대 형태로 먼저 가서 현지 상황을 갖다 짚어볼 것 같은데 우리 외교부 소속의 담당자들도 2명이 같이 그 자리를 갖다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속 대응팀을 통해서 네팔에서 현지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을 한다고 거기에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정대는요, 이 험난한 히말라야에서 코리안 웨이를 개척하려다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원정대는 그 벽인데요. 한 번 등반을 하면 정상에 갈 때까지 그 백이 안 됩니다. 후퇴가 안 되고 정상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벽 등반입니다. 그래서 셀파, 그다음에 이 가이드를 쓰지 않는 순수한 이 원정 대원들만이 가는 그런 등반입니다. 그래서 현지 스텝이 딱 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해주는 정도의 사람이지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짐 수송과 등반과 모든 행위를 하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올라가면 뒤로 내려오는 거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정말 어려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시신 수습에 나선 헬기가요, 착륙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사고 지역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네, 지금 구르자이말이라는 곳은 저기 히말라야 다울라겐이 봉우리 중에서 이제 아주 그 산악인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곳이거든요. 일단 길이도 좁고 바람이 또 굉장히 세게 많이 부는 곳이고요. 높이가 일단 7,193m에 남쪽에서는 암벽으로만 3,000m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암벽으로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직접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지금 일일이 다 이제 좀 시신을 수습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가파른 곳이니까 헬기가 내릴 수가 없어요. 헬기가 내릴 수도 없다 보니까 구조 작업이나 이 시신 수습 작업도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단은 시신 수습이 다 이루어져서 다행이라는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을 정도로 사고 당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등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눈사태라든가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을 많이 봤는데 주로 이렇게 자연재해로 토네이도 같은 걸로 온 거 이거 세계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등산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아마 일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번 계기로. 이 지역이 그러니까 평소에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이런 사고가 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네팔인 말씀을 하시네요. 스텝이 500m 정도가 날아간 것이 아니냐, 다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장이 아주 처참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래 베이스 캠프라고 하면은 안전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안전하고 그야말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그렇죠. 그 후송될 수 있는 부상자들을 곳. 갖다 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곳인데 예. 여기는 지금 일단은 우리 코리안 루트를 갖다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새롭게 교두보를 갖다 마련한 곳이라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은 있지만 예. 그래도 전문가들이 지금 꼼꼼하게 다 따져봤을 때 이렇게까지 바람이 불었던 곳은 아니라고 하죠. 원래 바람이 심한 곳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바람의 상황은 사람이 그냥 몸이 그냥 확 날아갈 정도로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네이도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근데 이제 토네이도가 아예 없는 그런 기상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하여튼 2000에서 3000대 정도에서 예. 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특히 고산에서 이런 토네이도를 만날 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창호 대장의 좌우명 집에서 집으로였다고 합니다. 예. 안타깝게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김창호 대장이 네. 세운 기록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창호 대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 예.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말이 이제 좌우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김창호 대장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최초 단 7년 10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역대 세계 최단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8,000m 정도의 산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량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 3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산증이라는 네, 게 그렇습니다.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을 지금 완등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세계 그 최단 기간에 했다는 걸로 굉장히 뭐 말 그대로 베테랑 산악이라고 봐야 될 것 또 같고요. 무산소 완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산소 완등이니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고 예. 그 이외에 각종 상을 다 수상을 많이 했었고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하게 또 다시 이렇게 좀 그 명복을 비는 듯 그런 그 멘트도 남기셨던 것 같고요. 예. 또 같이 갔던 유영직 대원 같은 경우 이제 장비 담당인데 사실 김 대장과 함께 신루트 개척에 앞장서왔던 분이고요. 이재훈 대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예, 20대 중반이더라고요. 24살입니다. 예. 식량과 의료 담당으로 이제 같이 이제 등반을 하다가 일어난 사랑스러운 제자, 애제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던데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박영석 대장 7년 전이죠. 2011년도 안나푸르나 이 남벽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이 김창호 대장이 사실은 대장으로서 시신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갔었는데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 김창호 대장, 뭐 유영직 대원, 이재훈 대원 그리고 임일진 감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산악 영화의 베테랑 감독으로 알려진 임일진 감독, 김창호 대장과는 대학교 때서부터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자, 임일진 감독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일본에서 그 영상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 산악 동영상을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그 산악 영화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김창호와 둘은 친합니다. 대우는 아니지만 끼어서 사진을 찍겠다는데 임일진 감독이 그냥 밑에서만 찍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등반하면서 매달려서 찍고 먼저 올라가서 찍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그 열렬한 그 산악인이고. 네, 임일진 감독 뭐 산악인이자 영화 촬영계 뭐 아주 큰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계 역시 층통이 한 네, 분이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산악 영화 관련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예. 일단 2008년 코리안의 고르자이말 원정대 대원으로 이번에 참여를 했고요. 2013년에도 이미 이제 김 대장하고 함께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카메라를 들고 직접 캠프까지 등반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매니저 역할까지 다 했었다고 하고 2007년에 이제 캐나다 부가구상군 비궐 원정, 파키스탄 스탬픽, 네팔 총라제 다 거의 7,000m급 정도 되는 그런 산들입니다. 예. 그런 곳에 같이 이제 등반을 했었고요. 그 영화 히말라야라고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예. 히말라야라는 영화에도 참여를 했던 산악 영화 28년 베테랑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계에서도 이제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창호 대장은 이 산만큼이나 우정과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5년 전 TV조선 출연했던 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연에 대한 호기심, 등산이 좋은 점, 어떤 1, 2등을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동료랑 손을 꽉 잡고 같이 정상을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원이 아니라 저하고 친형이고 친동생 같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팀워크를 정말 중요시한 것 같은데 세계 최초로 밟은 산이 3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개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 이 산악의 큰 거목이 또 한 번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서 정말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산악인들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산을 오르는 걸까?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유명한 그 명언이 있는데 조지 말롤이라고 하는 그 탐험가가 산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오른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산에 오른다는 것이 숙명이라고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 새로운 루트를 새로운 방법으로 등반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여태껏 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을 성취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과학들이 뒷받침돼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산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간다는 건 단지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어떤 기업적인 움직임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산에 오르는 행위들이 그 인간과 더불어서 자연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그런 관심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창호 대장, 집에서 집으로가 정말 뭐 가슴 속에 새겨둔 명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5분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스텝 4분 또한 사고를 당했는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제기된 신체 특징 주장에 대해서 내가 신체 검증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빠르면 오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찰은 그 좀 유보적인 태도를 갖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공식적인 언급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단지 이전까지는 언론에서 측근들에게 이제는 뭐 그런 그 신체 검증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아예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그런 논란들이 종식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치욕감과 수모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도정에 이제는 그 헌신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 입장이 또 나오자마자 또 김부선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신체 그 부위를 특정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오면서 다른 신체 비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시 쏟아졌던 의혹들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잠시 들어보시죠. 제 잘못이라면 공정한 나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싸웠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재명 지사 스스로를 장판교에 홀로 선 장비의 심정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김부선 씨 관련해서 사실 뭐 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는지 말을 아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오네요. 사실 김부선 씨와 관련된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꺼내는 순간 또 다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잖아요. 굉장히 사실
파급력이 큰 주제이기도 하고 대중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김부선 씨 측에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의 통화 내용 중에 뭐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더라. 예. 뭐 이런 녹음 파일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이게 허위면 사실상 김부선 씨 측이 주장의 동력을 확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제 어느 부위라고 저희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강제로 이걸 신체 검증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 여기서 지금 그 둘이 언급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 김부선 씨 주장이 힘을 많이 잃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전공법을 택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에서 이제 당장 지금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경찰이 당장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신체 검증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신체 중요 부위에 무슨 큰 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들은 신체 비밀은 다른 얘기다. 그거와는 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발 빼는 듯하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녹취 파일에는 예.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특정 부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크고 동그란 점이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또 녹취를 하고 있는 대상인 이제 공지영 씨가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강효석 씨가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특정 부위라고 자기는 들은 바 없고 다른 신체 비밀이 있는데 지금 전화상에서 뭐 와전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그 식으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녹취록을 전 국민이 다 들은 상태고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이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체 부위와 특정한 그 특징을 이미 특정이 됐고 그리고 특정된 것 자체가 부인이 됐을 때 결정적으로 증거가 그것도 뭐 스모킹건이다까지 얘기를 했던 그런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예. 김부선 씨 측에는 그 동력이 굉장히 크게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초 이재명 지사 신체적 특징 논란을 불러왔죠. 배우 김부선 씨와 작가 공정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제가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걔가 절대로 이거는 고소 안 꺼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성추행, 성폭행 사건 있잖아. 여자가 승소할 때 이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TV에 나가서 그 부선 씨가 제가 그 신체 특징 제 입으로 말해야 됩니까?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네, 통화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여자가 승소할 때 이게 관건이에요. 뭐 신체 특징 제 입으로 말해야 합니까?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관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 한쪽이 부인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성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다. 아니면 과거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성 관련 범죄에서 한쪽이 성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신체 특징이에요. 그럴 수 있죠. 신체 예. 특징을 알면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스모킹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강용석 변호사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요 부위의 점 외에 또 명백한 신체 특징이 있다는데 예.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금 김부선 씨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진짜 스모킹건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유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신체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미 경찰에 진술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밝히겠다라는 것인지 그거는 정말 이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신체 검증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누군가의 신체를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실제로 강제수사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거기다가 지금 방식이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된 기관에서 받겠다는 거고 강용석 변호사는 그게 뭔 소리냐 나도 들어가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조건도 정하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체 검증이라는 거를 사실
종종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아니면은 이런 정도의 신체 검증은 요즘에는 거의 없고요. 옛날에는 사실상 강제수사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실 이 정도 되는 신체 검증은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하기에는 그 수치심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가 뭐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낀다. 근데 진짜 두 분이 연인 관계였는지 아닌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진짜 아니었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신체 검증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검찰에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하겠다가 아니고요. 나머지 진술이나 기타 자료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 사실 수사가 무슨 여론에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김부선 씨의 주장과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결국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 스스로 응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을 택할지만 결정을 해서 이제 어쨌건 어쩔 수 없이 사실 검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상대편 변호인이 거기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니잖아요. 강용석 변호사의 생각은 말 그대로 아니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끼리서 있었던 걸 없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못 믿나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박원순 시장 아들 신체 검증 때도 뭐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주장을 해서 굉장히 재미를 본 바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다고 대부분은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그것이 조작됐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사건이 더 길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창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19일 있을 경기도 국정감사에 김부선 씨가 참고인으로 뭐 요청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실제로 그런 입장이 있었는지는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도 국정감사에 19일 날 김부선 씨를 직접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했었다. 근데 민주당 측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그게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신체 검증보다 국정검사의 증인으로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걸 먼저 허락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다분히 정치 공세적인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이 어떻게 될지는 뭐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참 아침에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좀 찜찜한데 지금부터는 좀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계의 뭐 조상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설의 그룹이죠. H.O.T와 잭스키스가 같은 날 콘서트를 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 정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저희 지금 수화하시는 분의 이제 사모님께서도 거기 가서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H.O.T와 잭스키스 누구는 만석이 됐고 누구는 조금 표를 못 팔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일단 이 두 그야말로 90년대를 상징하는 두 아이돌 스타 그룹의 팬들이 무려 12만 명이 모였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H.O.T는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4만 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표를 팔았어요. 더 들어올 수 있게 한 10,000석 정도를 더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대략 한 2만 석 정도를 더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티켓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예매 사이트가 마비되고요. 그리고 특히 너무나 이게 팬들이 함께 즐겼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팬들 대부분이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교복을 입은 인증샷을 갖다 올렸더라고요. 이름표도 다 달았더라고요. 다 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준 이 팀들한테 너무 감사한다. 이러면서 그 교복을 입고
동창회 하듯이 나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상품이 사실은 시대를 넘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이고 또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 예전에 그 청춘 시절을 갖다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다 사라지고 있고 뭐 마을이니 가족이니 이런 게 다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중문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팬들도 그렇고 저 가수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40대인데 그 예전에 그 격렬한 춤을 여전히 잘 추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앉아서 엉덩이 탕탕탕탕 잘 뛰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H.O.T 같은 경우 17년 만에 콘서트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팬들을 추고 있네요. 네, 지금 딱 아시네요. 몇 살이신지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H.O.T 팬들이 보통 이제 30대, 4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도 괜찮을 만큼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제 하얀색 옷을 입은 팬들로 아침부터 완전 장사진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H.O.T나 잭스키스나 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아이돌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어떤 방송에서 뭐 토토가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옛날 맞습니다. 그 노래들을 다시 이제 들어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요. 저 어제 SNS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어제 그제가 다 H.O.T 뭐 잭스키스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 또래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한 시대를 그러니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 입었던 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또 저렇게 무대에 올라서 다시 옛날로 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줬던 것 그런 의미로 저 굉장히 그 이 두 공연이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같은 날 잭스키스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시 만나보시죠. 잭스키스 사실 보컬인 강성훈 씨가 불참했습니다. 콘서트에. 그래서 뭐 팬들도 아쉬운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H.O.T 같은 경우는 4만석이 한 회에 들어가는 그런 전체 그 티켓이었는데 그것이 만석이 더 나갈 정도로 엄청난 그 성황을 이뤘잖아요. 잭스키스도 비슷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한 2만석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자리였는데 전체가 다 매진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리드 보컬인 강소은 씨가 최근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팬들은 일정 부분 사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명들도 있긴 했지만 이 때문에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또 아예 티켓을 취소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이 콘서트에도 불참을 했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게 여겨지면서 지금 해외 팬들은 더 열광했지만 국내 팬들에게서는 찬바람이 좀 불었던 이런 모습인데 뭐 그 대신 뭐 이재진 씨라든가 뭐 또 이런 다른 멤버들이 열심히 노래를 갖다 불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그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찬물을 끼얹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훈 씨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싶었겠어요. 안 좋은 일 빨리 마무리해서 완전체된 잭스키스 모습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종 좀 콘서트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로 보답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